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2024년도가 끝이 나고 2025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 연말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죠. 특히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우리한테 이제 그 많은 충격을 줬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론을 보고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과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일단 깜짝 놀랐죠. 충격적이고 깜짝 놀랐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살아생전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국민의힘이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던 것인가? 정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민주당과 이재명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어땠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그렇게 싸우다가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개헌까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여전히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계엄을 선포해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결코 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쵸? 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공수처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조차도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엄 선포는 조금 오바였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또다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을 상대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인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맥락 속에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 대통령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과 지들끼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내란죄가 있는데 검찰이 그런 식으로 원래는 그 검찰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해서 못하죠. 그렇죠. 직권남용밖에 못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법원이 그거를 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건데 그것도 이제 엉망진창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검찰과 공수처 두 기관이 서로 협의를 봐가지고 지들끼리 야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지들끼리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도대체 수사기관이 입법기관이 됐습니까? 어떤 기관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회에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국회가 민주당이 난리를 쳐가지고 공수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검찰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를 다 빼가지고 그거 이제 그 검수완박이라 그래서 다 빼놨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냐라고 민주당이 지금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지들 이익에 부합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다라고 하니까 법과 원칙 이런 거는 개나 줘버리는 것이고 검찰과 공수처 지들끼리 꽁냥꽁냥 해가지고 지들끼리 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한술 더 떠가지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공수처는 기소 대상에 대통령이 빠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공수처가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거를 어떻게 법원이 발부해 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애당초 이번에 체포영장도 그렇고 수색영장도 그렇고 그게 발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되면 110조랑 111조 두 가지 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0조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책임자인 대통령의 승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타당한 얘기인 겁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법원은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까지도 발부를 했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놀랍게도 판사가 110조랑 111조 두 개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예외로 한다라고 적어놓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를 했던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저는 살다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처음 들어본 것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판사가 뭐라고? 판사가 지가 뭐라고 어떤 법 조항을 갖다가 적용시킬지 말지를 갖다가 지가 어떻게 정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간이 지금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그거를 갖다가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적시까지 할 수가 있냐고요. 미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부터 도대체 대한민국의 판사가 법 적용을 갖다가 할지 말지를 갖다가 정했나요? 법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뺄지 말지 이거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 입법부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부터 판사가 도대체 법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적용을 시키고 법을 갖다 마음대로 빼내고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애당초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것도 이것도 위법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기소할 수가 없다. 기소 대상에 대통령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까지 발부하는 것도 이것도 위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110조랑 111조를 판사 마음대로 이거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도 위법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어떤 짓거리예요? 사법부가 지금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는 원래부터 찌째명이가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동조해가지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렇게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왜 도대체 언론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미친 광기를 갖다가 막아야 된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해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고 법 집행과 법의 원칙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싫다라 그래가지고 법 집행을 갖다가 예외로 해가지고 적용시킨다라는 게 이게 원시 조폭 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냐고요.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목도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다 무너졌죠. 재판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죄다, 이미 죄인이다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모든 처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8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나요? 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이 나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수사기관과 그리고 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엄은 좀 오바였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입장을 바꾸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부까지도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말 계엄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